섬유근육통의 통증 원인은 분명합니다. 전신의 힘줄과 인대가 굳고 뼈가 틀어지고 혈관이 막혀서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난치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전신 통증 증후군으로 알려진 섬유근육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근육통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은 5곳에서 10곳 이상의 앞통점에 통증을 느끼지만 통증의 원인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 난치병이라는 것입니다. 온몸에 심한 통증이 오지만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도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히지 못해 대부분의 환자가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질병입니다. 섬유근육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받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많은 검사를 받고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의사의 최종 판단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게 됩니다.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환자들이 주변인들로부터 꾀병으로 의심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섬유근육통의 통증 원인은 분명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통증을 쉽게 느끼는 것도 아니며 꾀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신의 힘줄과 인대가 굳고 뼈가 틀어지고 혈관이 막혀서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난치병입니다. 섬유근육통은 골반과 척추 모양을 잡아주는 힘줄과 인대가 굳으면서 시작됩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힘줄과 인대가 쉽게 굳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척추뼈 사이에서 척추뼈를 서로 연결하는 인대가 굳으면 척추 전체에 압이 올라가 결국 그림처럼 요추와 흉추가 조금씩 뒤쪽으로 빠져나가거나 활처럼 휘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와 장골의 균형을 잡아주는 힘줄과 인대가 굳으면 골반이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척추와 골반은 굳은 힘줄과 인대로 인해 틀어지게 되고 틀어진 뼈가 신경을 압박해 염증을 만들고 결국 전신의 힘줄과 인대까지 뼈처럼 단단하게 변하도록 합니다. 뼈처럼 단단해진 전신의 힘줄과 인대는 전신의 혈관과 림프계를 폐쇄시키며 척추와 골반에서 시작된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가게 하는 것이 섬유근육통의 통증 메커니즘입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는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힘줄이 쉽게 경직되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힘줄이 쉽게 경직되는 유전인자를 타고난 환자들은 폐경 등으로 호르몬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에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대부분은 섬유근육통을 진단받는 과정에서 중증으로 진행됩니다. 중증인 만큼 통증이 치유되는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힘줄이 쉽게 경직되는 체질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시기적 특징 없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증상이 심해집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통증이 치유되는 경우입니다. 통증이 시작되는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통증을 치유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골반의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골반의 모양입니다. 골반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여기 보이는 천추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천추의 위쪽에 있는 요추에서 빠져나온 신경과 천추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합쳐져서 이렇게 엉덩이를 거쳐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추의 모양이 나빠지면 골반을 지나는 신경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천추의 균형은 육안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천추를 만져보거나 다리의 길이를 재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천추의 수평이 올라오면 천추와 연결된 장골릉도 함께 올라옵니다. 장골릉의 수평이 올라오면 고관절도 상체 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다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골반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추와 장골을 연결하는 이곳을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이곳을 천장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천장관절만 부드럽게 풀고 그냥 엎드려 있어도
대부분은 골반이 제 모양을 저절로 찾아갑니다. 수평이 올라온 천장관절을 강하게 누른 상태로 흔들어주면 천장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청골과 장골을 누르며 청골의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청골의 균형이 잘 맞춰지면 좌골신경이 편안해지고 좌우 엉덩이 근육의 길이가 같아져서 엉덩이 근육이 부드러워지므로 엉덩이 근육의 강직도를 확인하며 교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골반의 모양을 바로잡으면 요추와 천추에서 빠져나와 골반을 지나 하지로 가는 신경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척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척추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굳으면 척추뼈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활처럼 휘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척추의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반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골반의 모양을 바로잡으면 척추 전체에 압이 떨어져 척추의 모양을 바로잡기가 수월해집니다. 골반을 바로잡고 높아진 척추 압력으로 뒤로 밀려난 뼈를 요추 5번부터 차례대로 제자리로 교정하며 경추 1번까지 순서대로 정상적인 만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틀어진 척추 마디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바로잡으면 모든 말초신경이 편안해집니다. 요추를 바로잡으면 골반으로 향하는 신경이 편안해지고 흉추를 바로잡으면 등과 어깨가 편안해지고 경추를 바로잡으면 경동맥과 추골동맥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목에서 팔로 향하는 상완신경총과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목과 팔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턱관절과 두개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턱관절이 비대칭이면 얼굴의 근육이 굳어서 얼굴을 지나는 외경동맥의 혈류와 뇌신경을 압박해 얼굴 기관에 통증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비대칭이면 목 근육이 굳어서 내경동맥의 혈류를 어렵게 하고 측두에 뇌압이 올라 뇌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명, 편두통 등이 발병하게 됩니다. 비대칭 턱관절은 아래턱이 벌어져 제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벌어진 턱관절은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좁아져 얼굴도 작아지고 얼굴로 향하는 혈류와 뇌신경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비대칭 두개골은 좌우 측두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좌우 측두의 균형을 바로잡으면 흉쇄 유돌근을 비롯한 목의 근육이 편안해져서 경동맥의 혈류가 좋아집니다. 또한 측두의 뇌압이 떨어져 뇌신경이 편안해지고 편두통과 이명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입을 닫고 코로 호흡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코로 호흡하기 위해서는 콧뼈를 바르게 해서 비강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도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래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염 환자처럼 어릴 때부터 코뼈가 내려앉아 비강이 좁아진 경우도 흔하지만 대부분은 30대 이후부터 코뼈가 내려앉아 비강이 좁아집니다. 코뼈는 두개골의 일부이며 콧볼은 두 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콧뼈를 바로잡는 것은 콧뼈와 내려앉은 콧볼을 바로 맞추는 것입니다. 콧뼈와 콧볼이 바로 맞춰지면 콧날도 오똑 서고 비강도 넓어져 호흡이 수월해집니다. 기도는 앞쪽 목의 근육, 연골, 갑상샘 등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서 앞쪽 목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신경이 편안해지면 비로소 딱딱해진 기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콧뼈를 바로잡고 기도를 부드럽게 만들어 호흡이 원활해지면 혈중 산소량도 좋아져 면역력도 향상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맞춰지고 갑상샘의 기능도 안정되는 등 통증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관절의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섬유근육통 환자의 관절에 있는 근육은 모두 굳어서 그곳을 지나는 혈관과 림프를 폐색시킵니다. 그래서 전신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까지 모두 꼼꼼히 굳은 근육을 풀어야 어깨에서 팔을 지나 손가락까지 연결된
혈관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팔이 편안해지며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 꼼꼼하게 굳은 근육을 풀어야 엉덩이에서 다리를 지나 발가락까지 연결된 혈류와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다리가 편안해집니다. 6번째, 복부를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인체의 모든 통증은 복부에서 시작됩니다. 복부의 내장기관은 소화 활동은 물론이고 우리 몸이 따뜻해지도록 피를 데워주고 대부분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통증 치유의 근본적인 곳입니다. 복부가 편안하면 온몸이 편안하고 복부가 불편하면 온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복부는 위장관을 부드럽게 풀어 위장관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부의 혈류와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장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혈류와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은 단단하게 굳어 있으므로 그런 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복부의 위쪽에 있는 횡격막을 부드럽게 풀어서 위장관이 유기적으로 소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풀어서 대동맥과 하지동맥의 혈류가 원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장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혈류와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면 소화 기능의 향상으로 변비 등을 예방하고 체온은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증가해서 빠른 속도로 전신의 통증이 치유됩니다. 이외에도 섬유근육통 환자는 치유해야 할 통증 부위가 전신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을 개조해서 완전 다른 사람을 만든다는 각오로 꾸준하게 관리해야 비로소 호전되는 것이 섬유근육통입니다. 아픈 곳이 10곳이면 최소한 200곳 이상의 통증 원인을 찾아 꼼꼼하게 치유해야 합니다. 수백 군데의 모든 뼈, 근육, 신경, 혈관, 림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치유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한 부위라도 소홀히 관리하면 절대 호전되지 않습니다. 전신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근육이 쉽게 굳는 체질이 바뀔 때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관리에 신경 써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두통의 원인과 치유법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